악귀 7화가 나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병이의 집이 모든 이야기들의 열쇠를 지고 있었죠. 악귀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또 모티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망, 악귀가 악귀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7화의 중심 이야기였습니다. 최만월이 악귀 문제와 목단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최만월을 찾으면 7화는 앞선 1화에서부터 6화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 모든 이야기들의 정리가 7화에 있었습니다. 김치원과 우진은 1999년 갈 곳 없는 부자로 나병이가 거두어준 인물들이었습니다. 부인의 장례도 치러줬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부자였습니다. 이때 나병이가 찹쌀을 뿌렸던 건 예상대로 나병이는 집안의 악귀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였죠. 우진이는 제멋대로인 아이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앞으로 펼쳐질 엄마의 죽음과도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뻔뻔하고 당돌한 아이라고 나옵니다. 학교생활 성적부를 보여주던 선생님은 아이가 바뀐 거라고 하죠. 악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침이 없는 아이로 나병이의 물건을 만지고 훔치기도 하는 아이였고요. 가진 건 많은데 뭘 가졌는지 모른다고 여매상에게 이야기를 하죠. 악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서재에서 몰래 들어간 우진이 발견한 건 최만월의 수사 자료였죠. 그리고 여매상은 최만월을 찾고 산영은 우진이를 찾습니다. 결국 여매상이 찾은 최만월의 친척은 무당을 하고 있는 조카 손주였고 거기서 중요한 단서인 최만월의 노트를 보게 됩니다. 중원 상사가 발행한 어음 10억 환이 태자귀 비용의 대가로 지불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원 상사는 지금의 나병이가 사장으로 있는 중원 캐피탈의 전신이었습니다. 목단이를 죽인 태자귀 의식은 중원 상사에서 의뢰했던 의식이었고 그 의식을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중원 상사의 대표였던 염승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인이었던 나병이가 요청했고 배후였죠. 이 의식을 통해서 중원 상사 그러니까 중원 캐피탈은 엄청난 재벌이 됐던 겁니다. 이전에도 악귀가 가장 중요한 모티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자귀 의식에서 최만월은 이 의식을 하면 이제 이 집안의 가장들에게 악귀가 대물림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악귀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자란다고 했으니까 이 집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나병이는 이걸 알았고 나병이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를 그래서 말을 합니다.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악귀죠. 오히려 잔인하게 굶겨져서 살해당한 목단이를 보면서 나병이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걸 갖게 되니까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염승옥에게 악귀가 처음으로 존재를 드러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악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밝혀진 거죠. 악귀가 악귀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악귀가 중요했던 거고 악귀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모티브이고 제재라고 할 수 있죠. 악귀를 만드는 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형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귀신을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거 자료들부터 해서 다시 열심히 수사를 해가는 형사들이 중요합니다. 이전의 경찰들은 부패해서 중원 상사에서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고 기자를 죽이고 마을은 목단이를 죽이고 태자귀 의식을 통해 번 돈을 갖고 배부르게 동네 잔치를 하죠. 악귀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악귀를 죽여야 하는 건 바로 인간들인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수사를 하는 형사들이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드라마의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인 악귀가 실제로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해치는 겁니다. 중현 상사가 나온 사진을 만질 때 산영이가 목단이를 보게 됩니다. 악귀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든지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악귀가 풀려진다고 그랬는데요. 산영이에게 들어갔던 악귀, 그러니까 목단이가 보이게 됩니다. 중현 상사가 나온 사진을 만질 때 산영이는 목단이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과거를 보게 되는 거죠. 나병이의 집으로 들어가 희생되는 걸 보면서 오열합니다. 목단이는 산영이 자신을 드러내고 알게 되면서 이제 머리를 단정히 묶으면서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을 끝냅니다. 염혜상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욕망을 채워주는 악귀를 들이면 부자가 되지만 장자가 악귀가 들린다는 걸. 그래서 나병이는 그걸 자기 아들이 아닌 손주 염혜상에게 씌우려고 했고, 염혜상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욕망을 채워주는 악귀를 들이면 부자가 되지만 장자가 악귀가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나병이는 그 대물림을 자기 아들이 아닌 손주 염혜상에게 씌우려고 했던 거고, 염혜상의 어머니가 그걸 막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아들이 죽게 된 거죠. 구강모는 역시 욕망으로 인해 악귀를 봉인 해제했습니다. 이 모든 걸 염혜상의 어머니를 취재하면서 알게 됐고, 악귀에 들리면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봉인 말고 악귀에 들리는 법을 알려달라고 나병이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구강모는 금줄을 풀어서 악귀의 봉인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악귀의 7화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단서들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일 것 같은데 이제 5개의 물건을 찾고 악귀들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다음 회를 넘깁니다. 예고에서 그러죠. 니들이 나를 꺼냈어. 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를 원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5개의 물건과 악귀를 찾는 것으로 드라마가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예고합니다. 악귀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풀지 않고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더 나아가 타협하며 누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꺼이 내 욕망으로 인해 해칠 수 있는 우리들 안에 귀신입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그런 악귀의 씨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악귀가 있기 때문에. 악귀는 악귀를 만드는 통로고, 진짜 무서운 악귀는 악귀인 우리 자신의 욕망인 거죠. 그리고 형사들은 이 문제들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정화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임을 이 드라마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의 해결점에는 형사들이 마무리를 하겠죠. 김치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김치원의 부인은 왜 죽은 걸까요? 우진이가 악귀가 된 데에는 어떤 또 인과관계가 이 드라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김치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